지금 여러분들이 2번, 3번, 5번, 9번, 14번 다 푸셨고요. 거기 번호에 해당되는 답들 보시면 바로바로 채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답안지만 따로 모았으니까 잊어먹지 말고 들고 다니시고요. 자, 보시면 각각의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지 보자. 첫 번째 2번 문제다. 2번 문제 보시면요. 실제로 전기를 띠고 있는데 어떤 아이를 매달았더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연직면으로부터 A는 확 꺾여서 여기 와 있는데요. B는 조금만 꺾여서 여기 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각도가 60도라면 이 각도는 30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A와 B는 무슨 극이냐면 서로 반대극을 띠고 있어 인력이 작용해서 거다. 그래서 이거 말고 알 수 있는 거. A가 가벼워. A는 가볍고 B는 뭐하다? 무겁다야. 그럼 선생님 전화량은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플러스 4쿨롱이고 얘가 마이너스 2쿨롱이어도 꼬매나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의 세기는 어때? 같아요. 둘이 받는 전기력은 언제나 같기 때문에 이 전기력의 세기에 차이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더 센 전하량을 띠고 있고 약한 전하량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그림을 통해서 둘이 서로 반대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됐어? 근데 같은 크기의 힘을 줬는데 얘는 왜 확 왔어? 가벼우니까. 얘는 왜 조금밖에 못 끌려왔어? 무거우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질량이 A가 B보다 크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한번 붙이는 순간 무조건 극과 세기가 뭐해지니? 같아져요. 그리고 나서도 극과 세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밀립니다. 근데 A는 가벼우니까 확 밀리고요. B는 무거우니까 조금 밀려요. 이런 그림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끌려온 정도에 따라서 전하의 세기를 아는 게 아니고 질량만 비교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이 C하고 D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답지에 잘못 나와 있어요. 답지에 답 잘못 그래 나왔어요? 답지를 2번에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1, 2번이 좀 다른 분들 다. 선생님이 이거 수정할 수 있는지 보고요. 그 뒤에 답지로 지금은 불편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 뒤에 답지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18페이지에 있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18페이지에 있는 답으로 채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CD예요. 그래서 이해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요. 3번은 자, 스티로폼 움박지를 입힌 매우 가볍고 크기가 똑같은 공 3개 만듭니다. 이때 A, B를 같은 전하로 대전되어 있어 서로 밀리는 척력 작용하는데요. A, B는 같은 전하량으로 대전되어 있다 했으니까 A, B 같은 극 전하량도 같아. 그래서 서로 밀리는 척력 받고 있어. 이런 얘기야. 맞아? 자, 그리고 나서요. B와 C 사이의 거리를 같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B를 누구에 접촉시키냐면 전기를 안 띈 C랑 접촉시켜. 됐어? 전기를 띠지 않는 C랑 B를 접촉시킨 다음에 여기에 B를 놓고 여기에 C를 놔요. 그러면 꼬맹아 생각해봐. B는 원래 플러스 Q고 얘는 0이었는데 둘을 접촉시키면 얘네들의 전하량이 재배열되지. 얘 얼마 되니? 2분의 플러스 2분의 Q. 얘 또 얼마가 되니? 플러스 2분의 Q가 돼. 되겠어?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기력에 비해서 얘네들이 띠는 전기력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거리는 같잖아. 됐어? 그러면 R 제곱분의 크에서요. 됐지? 이것 똑같고 이것 똑같은데 얘는 전하량의 곱이 얼마인데요? 1. 얘는 전하량의 곱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입니다. 맞아? 이제 그 B가 2분의 Q일 때 아니에요? 뭐야? 네. 2분의 Q일 때야? 접촉시키고서 A와 B. 네. 접촉시킨 후에? 네. 그래서 저기 B가 2분의 접촉시켰다가 A와 B, B와 왼쪽에 C. B도 그러면은 B가 2분의 Q 아니에요? 이거 2분의 Q야? 네. 맞는 거예요? 네.
B와 공 C를 잠깐 접촉시켰다가 떼어놓고 공 A와 B, 공 B와 C 사이의 거리를 갖게 하였다. 이때 공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러네요. B는 접촉시킨 후에 그 아이를 A와도 전기력, 그 다음에 B, C와도 전기력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의 전하량은 Q고요. B의 전기력은 얼마입니까? 2분의 Q죠. 그러면 얘 전기력이 얼마야? 2분의 Q제곱. 됐어? 근데 얘는요. 2분의 Q 곱하기 2분의 Q니까 전기력 얼마? 4분의 Q제곱. 그래서 힘의 B가 몇 대면? 1대 1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전체 ABC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모두 플러스로 같습니다. 이때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4N이면 B가 A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면 ABC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모두 띄고 있는 전하량의 세기와 극이 같답니다. A, B, C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만 얘가 R, 얘가 ER. 그랬을 때요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를 4N으로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자 B가 A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요 라고 했는데 보면 봐. A와 B 사이의 극이 같으니까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 방향으로 4N이야. 맞아? 근데 얘는 누구로부터도 전기력을 받냐면 B와 C 사이에도 전기력이 있죠. 얘네들도 같은 극이니까 미는 방향 이 방향으로 B와 C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전하량은 똑같지만 거리가 2배 커지니까 전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로 줄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1N입니다. 그러면 얘가 받는 합력은 어느 방향으로 몇 N? 오른쪽 방향으로 3N 받습니다. 이거 되니? 신우야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제가 칠판을 지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면 됩니까? 9번. 9번이요. 자, 9번이요. 9번에서 질문. 9번에 C 맞죠? 네, 9번에 C입니다. 자, 질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 확장된 개념 갈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질문해야 돼요. 됐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1번이요. 11번 했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었죠? 14번이요. 14번이요. 자, 14번에 1번에서는요. 한 놈은 6이고요. 한 놈은 마이너스 4이야. 그러면 얘네 접촉시켰다가 떨어뜨리면 각각이 얼마가 되니? 2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 움직인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5만큼 움직인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2번도요. 얘 0하고 플러스 2예요. 접촉시키면 플러스 2 플러스 2죠. 움직인 거 얼마입니까?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14 2예요. 얘네들 붙였다 떨어뜨리면 얼마 됩니까? 플러스 2죠. 자, 얘 얼마 움직였습니까? 14. 그래서 움직인 세기는 얘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이고요. 됐어? 자, 접촉시킨 후에 띠는 전기적 세기는 다 똑같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됐죠? 자, 그래서 전기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하나만 보고 가죠. 13페이지죠. 13페이지에 18번 하시고 우리 전기로 가죠.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댔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됐다가 내가 손으로 접지시켜요. 자, 접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갖다 대는 거. 지구에 접한. 접지의 의미는 대전체와 먼 쪽을 뭐 시킨다? 중성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전체와 멀리 있는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게 손가락의 역할이었어요. 그쵸? 그랬다가 내가 중성으로 만들었다가 손을 동시에 치우면 여기가 뿔뿔 된다 그랬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동시에 치운다는 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치워요? 그죠? 누군가가 더 빠르고 더 느리겠죠? 자,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때 대전체를 먼저 치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손가락을 먼저 치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사실은 누굴 먼저 치웠어야 될까요? 손가락을 먼저 치워야 돼요. 되겠어? 만약에 대전체를 먼저 치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얘가 이렇게 플러스 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대전체를 먼저 치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중성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다 접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전체가 중성돼요. 도리하면 단비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손가락 대전체를 먼저 치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치운다고 할 때 사실은 누구를 먼저 치우는 게 맞는가? 손가락을 먼저 빼고 나서 대전체를 치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먼저 치우고 나서 대전체를 치우면 플러스가 위아래 같이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알겠어? 라고 하는 접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고 금속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여기가 뭐니? 플러스. 여기가 뭐니?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뭐? 플러스. 여기가 뭐? 마이너스.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됐죠?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 라고 하는 접지를 물리에서 접지 표시를 이렇게 한다. 됐어? 여기다 손가락 갖다 대는 건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접지선으로부터 대전체와 멀리 있는 쪽을 중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접지시키는 순간 여기 대전체랑 멀리 있는 건 누굽니까? 얘입니다. 그래서 접지선을 여기다 연결하는 순간 금속방만 중성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때 접지선을 타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중성이 되면서 여기가 오므라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해해요? 자, 근데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요번에는 접지선을 꼬매가 여기다가 연결해요. 여기 없고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접지선이 있으면 대전체와 멀리 있는 쪽을 중성으로 만드는 거지. 되겠어? 접지 한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전체와 멀리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아래쪽. 이게 중성되죠. 됐어? 그럼 이게 중성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정전기 유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됐어? 이 접시선 밑으로가 다 중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중성이 되면서 오므라드는 거예요. 알겠어? 그 접지선 밑으로가 다 중성입니다. 이해되겠어? 요런 역할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 중에서 정전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요. 이거 뭐라고요? 전류. 자,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기 회로도라고 하더라. 되겠어? 그 전기 회로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꼬마 정부에 불이 켜지는 과정을 보선 속에 보니까 사실은 여길 잘라보면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건 보선 속에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어?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를 때는 여기 있는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를 때 도서 속의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전자는 언제나 움직이는 얘는 자유전자니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적 행상을 못 만들어요.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아니야. 전자는 늘 움직여. 근데 전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여야만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자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전자가 이동할 때요. 전자를 미는 이쪽이 무슨 극? 이씨. 전자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무슨 극이냐, 이 새끼가. 거기가 마이너스 등인 거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청력으로 밀겠죠. 여기 무슨 극이니? 플러스죠. 상상을 해라. 예.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네, 전류는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다. 됐어? 그래서 전류는 거꾸로 이렇게 흐른다고 우리는 보기로 약속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로도에 전류가 흐를 때요.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의 관계를 설명한 걸 우리는 오메 법칙이라고 한다. 오메 법칙 얘기해 주세요. 오메 법칙 뭡니까? 그렇죠. 네, 오메 법칙은 V는 IR이라는 공식을 설명하죠. 자, 이 오메 법칙을 설명해봐. 첫 번째, 오메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저항이 그렇죠. 오메 법칙은 저항이 일정할 때, 물론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니?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이죠. 두 번째요. 오메 법칙은 또는 전류가 일정하다면, 물론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또는 오메 법칙은 세 번째, 뭐가 일정하다면? 전압이 일정하면 그렇죠. 전압이 일정하다면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어떤 걸로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되겠어? 자, 그중 나 먼저요. 자, 그렇다면은 이 회로도에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니?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우리 어떤 물질의 저항이 5옴이야. 그 물질의 저항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 거니?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네 가지가 있고요. 절대로 전압과 전류에 따라 저항의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이 첫 번째,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진다고 배웠다. 그 두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시험 볼 때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면으로 안 보고 물어는 온라인 시험 보죠. A4 용지 하나밖에 못 쓰게 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불법적인 행동했다 그래서 0점짜리요. 그래서 막 환경도 다르고 긴장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집중해서 배우십시오. 예. 자, 저항은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그렇죠? 또 저항은요. 저항은요? 단면적이 넓을수록 그렇죠. 클수록 줄어들어요. 저항은 줄어듭니다. 까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세 번째 뭡니까? 온도. 그렇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은 자, 커지는 물질이 뭡니까? 그게 도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근데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오히려 작아지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뜨거워서. 네, 뜨거워지면 저항이 커집니다. 자, 네 번째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양성자의 수. 물질의 종류. 됐어. 금이냐, 은이냐, 불이냐, 플라스틱이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똑같은 길이, 똑같은 단면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자르는 겁니다. 됐어. 똑같은 단면적, 똑같은 길이로 모든 물질을 잘라서 표준 저항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표준
저항값을 우리가 멋진 말로 비저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그래서 물질의 저항은요 전압이나 전류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야. 됐어? 도선의 길이, 단면적, 온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바뀌고요. 그래서 물질의 저항은요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는 거예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질의 저항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항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 자, 그 물질의 저항을 일정하게 할 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비례 관계가 있다고요. 자, 그럼 보면 이런 식으로요.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맞는 거야? 그래프가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둘 다 맞습니다. 단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만 다른 겁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언제나 x축분의 y축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v분의 i가 숨어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i분의 v가 숨어 있는 거죠. i분의 v가 뭡니까? 이거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1번 그래프가 있고 2번 그래프가 있다면 저항은 1번이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네. 이거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러니 이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A, B 저항 누가 크니? 그럼 누가 크다 그래야 됩니까? B가 B가 더 큽니다. 맞아?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A와 B의 저항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요 1대 2라고 치자. 근데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고 단면적도 똑같은데 길이만 달라.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대 2. 네, 1대 2죠. 왜? 길이와 저항은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되겠어? 그러면 요번에는 얘네들의 길이가 같은데 단면적만 다르다고 치자. 단면적만 다르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단면적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몇 대 몇?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왜? 단면적과 저항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된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근데 어떤 애가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보니까 옌병할 이지랄이야. 이건 올림 수준은 벗어난 거고요. 영재 수준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온도가 점점 얘는 저항이 뭐 해주고 있니? 빠지고 있죠. 어? 빠지고. 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뭐 해주고 있니? 더 작아지고 있죠.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항이 점점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회로도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막 흐르고 있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봤더니 저항값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는 얘가 더 올라가고 그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서 점점 온도가 뭐 해주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서 저항이 점점 뭐 해주고 있는 거니? 커지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의 저항이 점점 뭐 해주고 있는 거니?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하지. 그래서 배터리가 금방 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냉장고 뒷부분이 열나 뜨겁죠? 그 네. 이유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뭐 때문이야? 그 냉매를 액화시키면서 그래서 액화열 방출 때문에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열이 밖으로 못 나가고 고여 있으면 냉장고는 똑같은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요 점점 저항이 커지니까 비율도 많이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하니까 전기세 많이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벽에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알겠어? 네. 졸려오면 살짝 서라.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꼬맹아, 나한테는요 이제부터 머리 쓰는 거야. 나한테는요 2호, 3홈짜리 꼬마 정보 하나랑요 6홈짜리 꼬마 정보 하나랑요 그래서 건전지와 전선은 무한대로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회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직렬. 네. 간다. 그래서 전류를 일정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똑같게 하라는 얘기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일정하게 하는 방법은 저항을 무슨 연결하는 거니? 직렬 연결하세요. 우리는 저항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오메가 이때 나간 전류와 여기에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R1은 3옴이고요. R2는 6옴입니다. 그리고 여기 18V 걸었다고 치자. 자, 첫 번째. 얘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R1 플러스 R2. 네. R1에다 R2를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9옴. 9옴이 되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커집니까? 길이를. 그렇죠. 이렇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요. 저항 하나에다가 또 하나의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효과가 되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길이가 뭐해지니? 길어지는 거야. 됐어. 이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 중학교 2학년 2학기 됐어.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또는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요. 용건이는 선생님하고 내신 때 했어요. 목동이라서. 되겠어. 길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직렬 회로에서는 각각의 저항을 더한다. 되겠어. 그러면 이 9옴이라고 하는 저항에 18V를 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오면 법칙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야. 납득되니? 자, 여기가 9고 여기가 18V야. 몇 암페어 흘러? 2암페어가 흘러. 그러니까 여기에 2암페어가 건전지에 빠져나갈 때 건전지로부터 18V 충전해서 나가서 됐어? 18V라는 전기 에너지를 두 꼬마 정도 불 켤 때 다 쓰고 들어올 때 몇 암페어로 들어와야 되니? 2A. 2암페어로 그대로 들어와야 돼. 전류의 세기는 변화가 없어야 돼. 나가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는 같아야 돼. 멋진 말. 전하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맞아? 단. 나갈 때 18V의 전기 에너지 가지고 가서 꼬마 정도에 불 켜고 들어올 때요. 몇 볼트로 들어와야 되니? 0볼트로 들어와야 돼. 다 쓰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다 쓴 상태로 건전지 다시 들어가서 또 충전. 그래서 에너지 가지고 또 가서 불 켜고 다시 앵고 나서 들어와서 다시 충전. 이거 무한 반복하는 거야. 이게 회로야. 알겠어? 근데 잘 보시면요.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전자 두 개가 나가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자 두 개가 나갈 때 18V로 충전해 나간다는 건 사실은 전자 하나당 몇 볼트? 18V입니다. 각각이 18V씩 충전해 주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18V씩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두 개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전자는 무조건 전선으로만 나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전자가 전선 타고 쭉 갈 때 여기 몇 개의 전자가 옵니까? 2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I1이 몇 암페어? 2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꼬마 정거에 불 켜고 여기를 지나갈 때 전자 몇 개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몇 암페어입니까? 2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전류의 세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두 저항을 뭐 하라는 얘기다? 직렬 연결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류를 일정하게 한다는 얘기는 두 꼬마 전구를 직렬 연결해야만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가 일정하면 얘가 일정하니까 반드시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니? 무슨 관계? 비례대에 있다. 그러면 얘네들 저항비 보이세요? 몇 대 몇입니까? 1대 2죠. 그러면 맨 처음에 가져간 18V를 몇 대 몇으로 나왔으라는 얘기입니까? 1대 2로 나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써야 되는 전압이 몇 볼트? 6볼트. 여기서 써야 되는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12볼트를 나눠 써야 되는 회로도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정말 맞는지 보시면 꼬맹아 오메 법칙이요. V는 IR이라 그랬죠. 맞아? 그러면 V1은 I1 곱하기 R1이죠. 맞아? V2는 I2 곱하기 R2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얼마로? 2A, 2A로 갔고요. 저항은 얼마냐면 3옴, 6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전압을 얼마 쓰고요? 6V. 여기서 얼마 씁니까? 12V. 보이세요? 자, 그렇다면 전압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 건 누구 때문이니? 저항. 저항 때문이죠. 어차피 전류는 똑같아서 나누는데 어떤 역할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저항의 진열 연결 회로도를 보면 18V 1대2로 날아갔겠구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서 나 두 개의 꼬마 전구 중에 누가 밝아요? 두 꼬마 전구 중에 누가 밝습니까? 꼬마 전구가 켰잖아. 그럼 밝기가 있겠지? 네. 누가 더 밝아? R2 라고 합니다. 자, 꼬마 전구의 밝기를 누가 결정하니? 라고 하는 밝기는 사실은 꼬마 전구가 매 순간 내고 있는 뭐 때문이니? 비대에너지. 그러니까 누가 더 비대에너지 더 세게 내고 있어? 이거 묻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해. 에너지는 보존돼. 근데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 다른 에너지가 그만큼 뭐 해야 되니? 줄어야 돼. 그러니 꼬마 전구를 키는 순간 꼬마 전구에서 비대에너지가 나온다는 건 무슨 에너지 쓰고 있다는 거죠? 무슨 에너지? 전기 전자로부터 받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회로도는요 무조건 전자로부터 받은 전기 에너지를 각각의 전기 제품인 저항들이 자기만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꼬마 전구 A와 두 번째 꼬마 전구 B 중에 누가 밝아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쓰고 있어요? 요거 생각하면 돼. 되겠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회로도에서는 때가속 비트로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 꼬마 전구의 밝기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6V에 2A의 전류가 저는 10초 동안 들었어요. 10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되겠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초. 이거 하면 전기 에너지 나와요. 그래서 얘는 1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 전구가 120만큼 밝아 이런 얘기겠죠? 근데 꼬마 전구의 밝기를 비교할 때 굳이 10초 동안 볼 필요 있어? 아니죠. 순간 보면 누가 더 밝은지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 10초 동안이 아니고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비교하면 된다. 알겠어? 네 라고 하는 1초 동안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러니?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러니? 윤건아! 까먹었냐? 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꼬마 전구의 밝기는 전력으로 비교합니다. 되겠어? 그 전력은 무조건 시간이 1초니까 t로 곱할 필요 없어요. 전력은 무조건 VI로 다 계산한다. 전기 회로는 무조건 VI 전력으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어? 알겠어? 네. 자, 근데 머리 있는 척해. VI로 전력을 구해. 근데 너네 오면 법칙에서 V는 뭐랑 똑같아? 전압. V는 IR. 그러니까 V 자리에다가 IR 집어넣어 똑같지? I 제곱. 그러니까 전력 구하는 식이 뭐야? I 제곱 R로 써도 똑같아. 또는 머리 있지? I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집어넣어도 되지? 네. 집어넣어.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 전력을 이걸로 구해도 되고요. 이걸로 구해도 되고요. 이걸로 구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너네가 결정하면 돼. 이해돼? 이해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때 A와 B의 꼬마 전구의 밝기 물어봤으니까요. A의 꼬마 전구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VI로 계산할게요. 이게 얼마? 6V. 몇 암페어? 2암페어. 그래서 꼬마 전구 A의 밝기 얼마? 12 단위는 와트. 전력 단위 와트예요. 자, B는 12V 2A. 얼마입니까? 24W입니다. 누가 더 밝아요? B요. B가 2배 밝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싶냐면 그럼 이거를 확인하는 새로운 회로도를 만들어봐. 전압은 일정해요. 일정해야 됩니다. 두 꼬마 전구에. 자, 그랬을 때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회로도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병렬. 그쵸. 이건
꼬마 정보 2개 저항에 무슨 연결하면 된다? 병렬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꼬마 정보 2개를 병렬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저 이렇게 드릴게요. 자, 이때 첫 번째 꼬마 정보 똑같이 3옴, 두 번째 꼬마 정보 6옴이고요. 여기 18V 연결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때 첫 번째요. 순서대로 가죠.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9호. 아니요. 직렬일 때는 더 하시면 되는데 병렬일 때는요. 하나의 저항 밑에 새로운 저항을 연결하기 때문에 두꺼워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도선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은 점점 줍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때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할까요? 말해. 이건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해? 몇 사이. 네.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저항값을 다시 뭐 하라고 그랬어? 역수해야 돼 이거야.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간단히 정리하자. 어차피 배웠으니까. R1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모습으로 바뀌어. 그래서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은 되니 굳이 두 번 역수하는 복잡한 일을 하지 말고 합분의 곱으로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합성 저항이 얼마냐면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얼마 나옵니까? 2옴 나오죠. 알겠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합성 저항이 2옴입니다. 우리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얼마인지 볼 건데요. 두 번째,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야. 맞지? 전체 저항이 2옴이고 전체 전압이 18V니까 몇 암페어? 그쵸? 9A가 18V로 각각 충전해서 한 바퀴 돌아 꼬마 정보에 불 켜고 들어와서 9A로 N코로 들어오는 거야. 맞아? 이거 반복할 거야. 전화량 보존 법칙. 맞니?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9A라는 건 9개의 전자가 나가는 거야. 맞니? 각각의 전자들이 18V로 충전해 나가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전자가 이렇게 나갔다가 꼬맹아 여기서 보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두 길이지. 그 중에 선택해야죠. 저는 이렇게 선택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보라색 전자는 저항을 몇 개 지나간 겁니까? 하나만 들어가세요. 하나 저항 지나가면서 여기서 18V 다 쓰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볼트 씁니까? 18V 얘한테 다 주고 들어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전자는요. 보라색과 다른 길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 길로 가서 한 바퀴 돌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가도 저항을 몇 개 지나갑니까? 하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볼트 씁니까? 18V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항을 지나가는 전자들도 여기서 18V 다 씁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전압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전압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됐어? 그래서 병렬 회로는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졸려면 살짝 일어서면 돼. 점점 말수가 없어지는 걸 봐서 애새끼들 마탱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되겠어? 저 아가 새끼 왜 졸려온 거야 너? 왜? 아가가 왜 졸려? 왜? 아니 성장 기억. 이거 가지고 저 뒤에 가. 뒤에 가. 얘네 언제 가고 보면 그냥 맨날 못하게 서 있어.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저쪽에 가. 자, 그래서 보시면 병렬 회로는요. 위로 가도 18, 아래로 가도 18V로 갔습니다. 예. 되겠어? 자, 그러니까 병렬 회로는 전압이 일정하네요.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전압 일정할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 2대 1이에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럼 저항비가 몇 대 몇이죠? 1대 3이요. 그럼 전류의 세기 비율은 1대 2야. 1대 2요. 그럼 전류의 세기 비율은 2대 1이요. 그러면 가는 9A를 2대 1로 나누라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위로 가는 전류가 얼마고요? 6A고요. 아래로 가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3A입니다.
정말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죠. V1은 I1 곱하기 R1, V2는 I2 곱하기 R2입니다. 맞아. 자, 그랬을 때 얘 18V, 얘 18V 똑같습니다. 근데 얘 저항이 3ohm이고 얘 저항이 6ohm이기 때문에 여기에 흘러야 되는 전류가 얼마? 6A. 여기에 흘러야 되는 게 얼마? 3A.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 되겠어? 오케이. 됐죠? 그래서 회로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꼬마 정보 C하고 D는 누가 더 밝아요? C. 자, C하고 D 좀 볼래요? 자, C하고 D도 똑같이 꼬마 정보의 밝기 전력으로 비교할게요. 자, C도 D도 병렬이니까 몇 볼트? 18V, 18V. 근데 C는 몇 암페어? 6A. D는요? 3A. 이거 계산하면 얼마? 108. 이거 계산하면 얼마? 54W.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서 얘가 훨씬 더 밝죠. 근데 꼬맹아 볼래? 이거 3ohm이었어. 이거 6ohm이었어. 얘도 3ohm이고 얘도 6ohm이야. 3ohm이라고 해서 밝기가 아니? 아니죠. 밝기는요. 그 저항들을 어떤 연결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얘네들은 무슨 연결했니? 직렬. 얘네들은 무슨 연결했니? 병렬. 똑같은 저항을 연결하더라도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따라서 꼬마 정보의 밝기가 전혀 다르집니다. 되겠어? 어느 쪽 회로도가 훨씬 더 밝습니까? 병렬 쪽 회로도가 무조건 밝습니다. 같은 전압, 같은 저항으로 연결했다면 병렬 쪽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밝습니다. 됐어? 근데 병렬 중에서도 누가 밝니? 저항이 작은 애가 밝습니다. 병렬 중에서 저항이 작은 애가 밝고요. 그 다음이 큰 애고요. 그 다음이 직렬 쪽에서는 거꾸로 누가 더 밝습니까? 저항이 큰 애가 밝아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요. 이거 전체 밝기와 이거 전체 밝기가 몇 대 몇입니까? 이 회로도 다하고 나의 밝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몇 대면? 9대. 직렬이 얼마? 2. 병렬이 9. 됐어? 2대 9. 이거요. 이거 구해서 다 더하는 이런 바보 같은 일 안 합니다. 전체 밝기 비율을 물어보면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꼬맹아, 이거 전체 전압, 전체 전류 곱해보세요. 얼마? 30 얼마? 6이. 잘 보시면 이거의 합입니다. 이거의 합이었구나 처음부터. 그걸 직렬일 때는 됐어? 전류가 똑같으니까 저항비로 날아가는 거야. 네. 이해됐어? 예. 병렬에 이거 밝기 어디 썼는 줄 알아? 이거 곱해봐. 얼마 나와? 18 곱하기 9 162. 저거 다 더하면 160이요. 그걸 나눠 가진 거야. 이해되겠어? 네. 하겠어? 예. 오케이. 근데 그러면 얼마나 나와? 야, 전체 밝기 비율은요. 전체는 전압이 직렬 회로도 18, 병렬 회로도 얼마? 18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전체 밝기 비율은 전류의 세기 비율이죠. 근데 직렬이 2A고 병렬이 9A니까 2대 9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꼬맹아, 이거 꼬마 정보가 아니고요. 이 저항이 있는데 이거 전열장치인데 여기다가 물통에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에서 뭐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전열기니까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그 열을 받은 만큼 이 물의 온도가 뭐 할까?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C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온도가 됐어 많이 올라갑니까? 물의 질량도 똑같아요. 4원짜리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되겠어. 어차피 전력이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열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이 비대에너지로 바뀌든 열에너지로 바뀌든 차이점 있어 없어? 없어요.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질량이 다르면요? 라고 하면 C는 전력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VI로 18 곱하기 6이었고요. D는 18 곱하기 3이었어. 이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 열 에너지. 그러면 우리 열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였어? 열 에너지를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하니? Q는 C암타. 이 밥탱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자, 열 에너지 열량 어떻게 구하면 돼? C, 암, 탁으로 구하면 되지. 근데 C도 D도 둘 다 물이래. 그럼 비열이 어떠니? 같아. 그리고 질량도 같대. 되겠어? 그러니 전력의 비율이 곧 온도 변화 비율이야. 근데 만약에 질량이 2대 1이야.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온도 변화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되니? 1대 1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 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가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우리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비대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나오지만 영재나 과거 같은 입시에서는 확장된 개념으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까지 물어본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페로도 문제는 선생님이 좀 프린트를 보셔야 돼요. 페로도 문제는 선생님이 좀 프린트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프린트에서 검정기부터 쭉 들어가 있는데, 야,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우리 집에 있는 이 꼬마 정보는 무슨 연결되어 있냐? 수능강도는 무슨 연결되어 있냐? 병렬 연결되어 있지. 자, 병렬 연결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가 망가져도 에너지 효율이 다 좋아요. 망가지지가 않아. 네, 각각이 독립된 구조를 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요. 우리 집은 220V죠. 자, 내가 TV 연결하고 냉장고 연결해서 TV는 2A 쓰고 냉장고는 5A 썼어.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여기에 컴퓨터 연결했어. 잘 생각해. 컴퓨터 연결하는 순간 냉장고의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바뀌니? 줄어들고. 내가요 컴퓨터를 켜는 순간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요. 전류 암페어는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류가 일정 전체 전압이 일정할 수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보면 저항이 줄어들잖아. 병렬 회로는 독립된 구조를 띈다라는 단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셨어야 되잖아요. 너네 단어를 외운 거지 단어의 뜻을 모르잖아요. 네. 각각의 회로가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컴퓨터를 키나 안 키나 얘는 변화가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독립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도 얘는 몇 암페어를 계속 가져간다? 5암페어예요. 그러면 선생님 컴퓨터를 안 켰을 때 얘 5암페어잖아요. 그럼 컴퓨터를 켜도 얘 안 바뀌어요? 그럼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컴퓨터에는 3암페어의 전류가 가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컴퓨터 켜기 전에 우리 집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여야 되니? 네, 이 둘을 합한 얼마? 7암페어여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를 연결하는 순간 우리 집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얼마로 바뀝니까? 10암페어로 얘가 바뀌는 것뿐 얘는 바뀌는 게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 키다 하고 있다가 얘 껐어요.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 바뀌는 거 있어 없어? 그걸 독립된 구조라고 하는 거야. 바뀌는 건 전체 전류만 바뀌는 거야. 되겠어? 근데 집에 가서 이제는 에어컨도 켜야 되고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문어발식 연결을 막 하겠죠. 네. 전기세. 이렇게 되면 우리 집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열나 커지겠죠. 네. 이렇게 되면요. 그 보선 속에 지나가는 전자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충돌이 열나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점점 뜨거워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 합선돼서 물 나겠죠. 그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두꺼비 집에. 그 두꺼비 집에 있는 그 가위가 퓨즈입니다. 목동, 2학년 1단원 퓨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퓨즈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놓습니다. 퓨즈는 여기다가
됐어? 네, 전체 전류가 흐르는 곳에 놓는 거예요. 됐어? 여기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퓨즈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걸까요? 도대체 퓨즈는 왜 안전장치야? 그냥 오빠들가 하는 거 따끈따끈. 내가 신호등 거리를 너무 뜨거워지면 그러면요. 퓨즈는 끊어지는데 전선은 안 끊어져? 어차피 전선 끊어질 거잖아. 그럼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게 잘 좀 끊어졌다가 퓨즈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건가요? 녹는점이 낮아요. 녹는점이 왜 낮을까요? 그런 물질. 그걸 설명하셔야죠. 퓨즈가 됐어. 퓨즈가 사용한 물질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 퓨즈는 순물질이니 혼합물이니? 혼합물. 혼합물. 퓨즈는 그 중에서도 균형이다. 퓨즈는요 합금이에요. 합금. 여러 금속을 섞어놨단 말이죠. 근데 너네 알아요? 순수한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으면서 수평하죠. 네. 소금물은 어디에서 끓어요? 103도 100도보다 딱 높은 온도에서 어떻게 끓어요? 기울어지기. 경사지면서 이렇게 끓죠.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겠죠? 그러면 어느 점은 어때요? 원점을 물은 몇 풀었다. 도에서 얼어요? 0도. 0도에서 얼는데 소금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0도보다 낮은 데서.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경사지면서 옵니다. 네. 혼합물의 특징은요. 끓는 점은 훨씬 더 높아지는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나고요. 어느 점과 녹는 점은 뭐합니까? 내림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이 아니고 금속을 혼합해서 합금을 만들면 이 금속의 녹는 점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가 있어. 혼합한 비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낮출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 퓨즈의 온도를 50도로 녹는 점을 맞췄다고 치자. 그러면 전선이 뜨거워지는데 얘는 구리니까 녹는 점이 100도 이상입니다. 근데 퓨즈는 50도니까 여기서 열이 발생할 때 퓨즈는 금방 다른 전선에 비해서 쉽게 뭐한다? 녹아서 끊어진다.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서 됐어?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퓨즈는 혼합물이 가지고 있는 녹는 점 내림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어발식 연결을 하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선이 뜨거워집니다.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근데 모든 전선은 견딜 수 있는 허용치가 있어. 그 허용치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면 합선돼서 불나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퓨즈를 연결한 겁니다. 이해돼요?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저요. 그러면 회로도가 있어요. 꼬마 전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꼬매나 여기 불 켜져 있고 여기 불 켜져 있어. 나요! 여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건 비밀 A, B의 꼬마 전구의 밝기 변화를 설명하세요. 일단 A는 그대로. A는 그대로. A가 그대로고 B가 근데 이제 B가 안 B가 밝아요. 살짝 안 밝아야죠. B 네. 좀 어두워지지 않아? 안 좀 밝아져. B가 잠깐만 전류는 꺼지죠. B가 꺼지지 않아요. 꺼져. 안 꺼질 것 같은데. 왜 그대로? 자, 이따으로 각자 생각해. A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대로 손. 아닐 것 구리가 저만 있다고 일단 봐요. 지운다. 자, 태정. 네, 너는? 저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 아, 네? 그러니까 그대로가 아, 아니에요.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또 다른 사람 아까 손 안 든 사람 전안 들었어요. 들었나? 들어왔네. 내가 알고 어디가? 아, 나 혼자? 건아, 너는? 여섯 명이면 너의 생각은 뭐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밝아진다 아니야? 오. 알겠습니다. 얘 밝아져요. 네. 아쉽다. 그만 그대로 가지 그냥. 밝아진다. 자, B는요? 아, 이거는 이제 밝아지면 어두워져. 어두워지죠. B가 어두워져요. 얘 꺼집니다. 그러니까 꺼진다. 어두워져. 자, 이따으로 잘 들어. 이거는 과거 입시 문제였고요. 자, 전류의 속성이 뭐냐면 전류는 무조건 최단 거리로 흐르려고 한다. 두 번째,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려고 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요. 여기가 6옴이고 여기가 3옴이면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쏠려가죠. 네. 그래서 전류가 1대2로 흘러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도서는 저항이 얼마게요? 0. 영에 가깝죠. 여기 수영. 저항이 있는데 크기 차이가 있으면 그거에 반비례하게 전류는 날아갑니다. 근데 저항이 있고 없으면 무조건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전류가 나가서요. 이렇게 흘러서 들어갑니다. 여기 갈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없네요. 여기서 꺼집니다. 그러면 저항이 얘가 3옴이고 얘가 6옴이었다고 쳐라. 여기 18V였어. 그러면 합성 저항이 9옴이기 때문에 여기 몇 암페어 흘렀니? 2암페어 흘렀고 여기서 몇 볼트 썼니? 6볼트 썼죠. 여기에 2암페어 흐르고 12V 썼겠죠. 근데 얘가 꺼지는 순간 걔한테 18V. 걔한테 여기에 18V 다 써요. 슈퍼 충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여기에 몇 암페어 흐르겠습니까? 6암. 6암페어 흐르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쓰니까 밝은 겁니다. 납득이 되겠냐? 예. 그러면 저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저기 끊어진 거예요? 저 오른쪽이? 이거 많이 생각했어. A가 꺼지고. A가 꺼지고 A가 B가 꺼지죠. 밝아지죠. B로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 안 되죠. 왜? 플러스로 나가서 마이너스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못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걸 못 틀려요.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네. 자,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하면요. A가 A가 꺼지고 A가 A가 꺼지고 B가 밝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B가 꺼지고 A가 밝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저 옆반 애들 저번에 겨울방학 때 올림 봐서 올림 다 수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물을 시험 안 보고 물호에서 다 수상한 애들이거든요. 옆반 애들. 그래서 나오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수상을 하셔야 같은 수준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 알아듣는 거 맞네요. 남들이 이 연가반에 있을 때 병신인 줄 알았는데 잘 알아듣는 거 맞네요. 신기하네요. 여기 3호, 여기 6호. 꼬마 전구 A, B 중에 누가 밝다고? A가 더 밝았어. 나 전선 이거 이렇게 연결해. 어떻게 될까? 둘다 꺼져요. 아, 둘다 꺼져. 둘 다 꺼져. 아. 이해돼? 둘 다 꺼져. 이해되겠지? 하겠지? 이런 것들이야 과학이요. 몰라서 어렵죠? 알면 어렵지 않아. 조금만 더 하면 더 쉬워. 알겠냐? 그게 물리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 회로도에 이 프린트에 있는 문제요. 푸셔서 맨 뒤에 있는 답안지로 채점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몇몇 개만 해보죠. 시간이 7분 정도밖에 없어요. 90페이지죠. 90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90페이지에 209번 208, 209 빨리 풀어. 208, 209 처음에는 숙제가 조금 있어. 집에서 해. 이게 아닌데. 아, 이거 프린트. 근데 어? 이 프린트 없어? 아, you have to. 지금 많이. 아우 소리 그리 소리. 병신 새끼들 영어로 지랄들이야 이거. 와, 순간 알아듣는 나도 이상했네. 순간 알아들었다. 엄청 베리 소리하다는 거. V가 아니야.
봐. 또 이따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지 말고. 아가는 끝나고 어디 가냐? 집 갔다가 밥 먹고 와. 뽀로로 보러 가는구나. 뽀로로. 나보다 나는데 성실하니. 잠시 재영, 요번에 물 금상 못하면 엉덩이 떼지한다. 알겠냐? 네. 우리 재영이가 금상 타면 너네는 무슨 상 타야 되냐? 브론즈 아이언. 아가가 금상 탔는데 형아들이 만약에 은상이나 동상 타면 고추 딴다. 오. 수준이 너무 많아요. 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쟤 금상 아니, 탈 얘는 건데 뭔 걱정이야? 얘는 여섯 그렇네. 자, 설교 다 했어? 몇 번까지 했어? 209회 마지막. 저 이게 감독. 어우,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뒤에는 이거 다른 거 똑같이 하는 거구나. 이거 이 번호. 아, 호진쌤 수업 시간에는 숙제 없죠? 네. 네. 선생님 과학도 시험 봐요? 어떤 시험이요? 그 매주 주간 평가에 있고요. 네, 똑같아요. 주태분. 그럼 그 주간 평가는 언제 봐요? 아니요, 수업 시간마다. 물리 시간에 물리 주태 보고, 화학 시간에 화학 주태 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과학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저요. 자, 물어 접수 아직 안 된 사람 손. 번화 됐니? 네. 재영이 됐니? 네. 재영아 핸드폰 번호 010 6 2 7 1 4422 멋집니다. 내일 다음 시간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일요일 날도 여기 알겠지? 일요일 날은 5시 반. 저희 오늘 3으로 가야 돼요 이제. 네, 원래 강의실로 가시면 돼요. 아이고 저는 메모해 놨는데요. 아? 친구가 재영이는 메모해 놨는데요. 재영이 전화번호 메모했고 네. 271에 4422. 재영이한테 전화하지 마. 힝 재영아 잘 가. 재영이는 수학을 어딜 다니고